예컨대 제가 답변을 청와대 대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와대에서 왜 지금 그 언론에 정말 무자비한 그 공격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못하느냐. 이걸 아마 지금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했을 텐데 이거야말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네. 정말 하루에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예컨대 신문의 경우 지금 최순실 사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1면부터 제일 마지막 사설면까지 32면까지 한 두세 페이지 남겨두고서 용단, 그러니까 계속 특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3년 6개월 전에 윤창중 사건 때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 윤창중이라는 이름 석자를 빼고서는 전부 거짓말을 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들만 둘인데 제 딸이 제가 성추행범이기 때문에 네? 파혼을 당했다는 파혼. 네. 그게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사가 떠 있어요.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저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고 아주 저는 감히 저는 단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정도 상태면은 한 2달 정도 언론의 집중적인 용단 공격을 받으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하더라도 아마 정신적으로는 지금 거의 파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TV에서 나온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막 고박을 찢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만 키면은 윤창중, TV만 키면 지금 이제 박근혜, 최순실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2번째 정도 이런 큰 지금 실언이 걸 거예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참 부하인 최측근인 김재규에 의해서 참 참혹한 죽음을 겪게 됐을 때에 정말 대한민국 언론이 모조리 나서가지고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을 난도질하고 참 생매장했습니다. 정말 그때의 그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천인공노할 말이죠. 참 부도덕한 인간으로 그 매장을 시켰잖아요. 그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한 29살 나이인데 아마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트라우마가 가슴에 있을 것인데 그것을 왜 법적으로 소위 말하는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그 법적으로 왜 고소 고발을 안 하느냐라고 말하기 쉬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겪은 경험으로는 고소 고발을 해야겠다는 의지조차 완전히 타버린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 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걸 예컨대 무슨 가끔 TV를 보다 보면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뭐 억울했다 이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던데 정말 저는 공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20만 건, 30만 건 정도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아무리 청와대라고 하지만 청와대에 무슨 인력이 남아돈다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기사 중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로 말이죠. 정말 셀 수 없는 기사가 나옵니다. 셀 수 없는 기사. 전부 거짓말입니다. 네? 아니 최순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 보도를 한 걸 보면은 제가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99.9%는 언론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못된 언론입니다. 네? 제가 최순실 씨를 편을 들 아무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 최순실 씨가 하는 그 신장을 뒤져가지고 마치 무슨 신이 뭐 수천 개 거리게 수천 결례가 있는 것처럼 그것도 뭐 엄청나게 고가의 신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선일보가 네? 그 사진을 싣고 TV조선이 하루 종일 그 신발장 놓고서 방송을 하던데 정말 대한민국 언론은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가 그 정도 신발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열어보라 하죠. 있어요. 네. 네? 결혼생활 10년만 하더라도 신다가 안 떨어져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거. 또 때로는 어디 가다 보면 무슨 명품이라 하는데 뭐 또 보면 또 10,000원, 20,000원에 파는 거 해서 또 집에다 갖다 놔는 게 또 못 씹는 거. 이런저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수행하는 뭐 청와대 무슨 뭐 전직 행정관 예컨대 스마트폰 이렇게 닦아줘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죠. 하루 종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과연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과연 본질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나?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뭐 했냐는 거 아니에요. 7시간 뭐 했냐는 거 아니에요. 그 심리는 뭡니까? 너 뭐 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 쓰레기 언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올림머리죠. 그 밖에서 올림머리. 그 올림머리 하는데 90분 걸렸다고 말이죠. 그게 한겨레 신문에 일면 토배요. 아니 누가 재봤습니까?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답변이 90분이 아니라 20분 걸렸다 그럽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재봤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상황본부를 가야 되는데 정말 머리를 무슨 산바라고 가야 됩니까? 네? 그걸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편을 한번 우연하게 켜봤더니 정말 무슨 정치 평론가 무슨 여자 변호사 네? 저는 대한민국 변호사 시험의 수준이 이런 사람도 변호사가 된다는 걸 참 종편을 보면 여러분들 참 절감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 고양이가 얼굴 핥듯이 핥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예? 그 당하는 입장에서 이 당하다 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아니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를 대통령이라고 해서 과연 대응팀을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다 이걸 기사를 분류해서 그야말로 고소 고발하고 한다는 것은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그건 제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난지도 쓰레기덩이처럼 앞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한 개인으로서 또는 청와대라고 해봤자 지금 직원이 비서실 직원이 지금 200명도 하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기사 방송 보도를 분석하고 앉아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에 의한 정권 탈취를 위한 쿠데타라고 명명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 언론이 똘똘 뭉쳐가지고 수십만 건의 수백만 건의 거짓말을 쏟아내고 야당은 거기다가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친북 종북 반미세 그 숫자가 대한민국에 1600개 아닙니까? 그 1600개 단체가 모조리 나서가지고 거짓말을 투하하는 거죠. 그들이 예컨대 경찰 주산 17만 명만 모여도 100만이 모였다. 22만 명 모여도 150만 명 모였다고 그러고 경찰 수산 27만 명 모였다고 하고 200만 명 모였다. 전국으로 500만 명이 모였다. 이런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다. 왜? 정말 이게 100만 명이라는 것은 말이죠. 지금 충청북도 도청 소재진 청주가 그 오창 뭐 이런 막 이 산업단지하고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청주 인구가 83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83만 명을 모조리 그냥 차에 태워가지고 광화문에 깔고 플러스 17만 명을 갖다 놔야만 100만 명이 되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라도 참 뭐 탄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선일보 100년의 역사가 있다는 조선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